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 해독하면 좋아질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 타산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진료실에서 만나는 해독 사례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해독은 모든 현대인에게 필요한 치료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외식이 작거나 양질의 식사를 제대로 찾아서 드시지 못한다면 한 번씩은 몸속 대청소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해도 아주 좋은 요법입니다. 하지만 역시 치료적인 면에서 꼭 권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다. 우선 생활습관병, 즉 대사장의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인데요. 만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내 몸속 조절력이 고장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알약이나 주사제로 인위적인 조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검사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상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의 정상적인 조절력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고도 비만을 많이 보는 제 진료실에서는 1관왕, 2관왕, 3관왕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올림픽 금메달이면 좋겠는데 1관왕 분들은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중 한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관왕은요,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분들의 조합을 보면 고지혈증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혈압 강화제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의 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상관왕이신 분들은요, 불행히도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겪으시고 해당 약들까지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단도리를 아주 단단히 받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정말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그리고 적절한 의료적인 도움이 합쳐지면 충분히 예전의 회복력을 되찾는 경우를 저는 아주 많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오늘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 그리고 회춘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내원하신 59세 여성분은요, 맨 처음 오셨을 때 혈압계로 체크가 안 될 정도로 혈압이 높았습니다. 물론 병원에 오셔서 혈압을 재게 되면 그날의 컨디션이나 긴장감 때문에 집에서 자가로 혈압을 잴 때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게 혈압 수치가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침상 안정이라고 하는 베드레스트 상태로 안정을 취하게 하고 혈압을 다시 체크해도 수축기 혈압이 180을 훌쩍 넘었죠. 자, 여기에 5세 손자를 보면서 수면장애를 겪고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다가 지방간으로 감마 GTP라는 검사 수치는 300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하루 먹는 약 개수가 짐작이 가시죠. 보통 이런 분들은 해독요법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독기간 중에는 혈압이 급격히 강하기도 해서 매일 아침에 자가 혈압을 재도록 하죠. 이분 역시 해독 2일째부터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도 130대 정도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식기까지 다 마친 상태로 오늘 오셔서 제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다니던 내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간기능 수치가 300대에서 75까지 똑 떨어지고, 또 경계치까지 올라갔던 당뇨 수치도 정상, 중성지방도 정상 수치로 좋아졌습니다. 검사하신 내과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세요. 물론 아직은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판단하신 내과선생님은 고지혈증약과 혈압약은 그대로 처방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 관리 아래서 본격적인 혈관 관리로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혈압약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해독기간이 지난 현재도 혈압약 없이 계속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시죠. 물론 이분은 해독 이후 비만 치료를 계속 하실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혈관이 젊어지려면 비정상적으로 쌓여있는 지방을 제거는 꼭 해야 하니까요. 당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로 발생한 제2형 당뇨의 경우 췌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해독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두는 분들은 이제 당뇨의 단계로 입문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가셨을 때 공복기 혈당이 100을 넘었으면서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보통 이런 진단을 받으시고 오셔서는 전 아직 당뇨 아니래요 하시면서 그전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당뇨 환자 되십니다. 즉 당뇨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드시게 되신다는 거죠. 자, 이 시기는요, 아직은 안이하고 안도하실 시기가 아니라 이제 곧 환자가 되는구나 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압박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검사한 병원에서 이런 주의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요? 당연합니다.
고객이 아닌 여러분을 붙들고 식사 관리나 체중에 대해 걱정해주는 것은 환자만 보는 그 병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걱정은요,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이 시기에 오신 분들은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질병이라는 방문 앞 대기실에 있는 단계로 쉽게 돌아서서 건강이라는 방으로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독의 혜택을 가장 빠르게 보는 분들은 피부 질환자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첨가제, 오염된 먹거리와 수질, 몸에 쌓여있는 약재들의 강력한 잔재들이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재흡수된 독소들은 온몸을 돌아서 피부에 알 수 없는 질환들을 만들게 됩니다. 속이 곪으면 언젠가는 겉으로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제게 오시는 피부 질환자분들은요, 자신의 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서는 건선이라고 하고, 또 저 병원에서는 알러지성 무슨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 등등. 그렇지만 해결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처음에는 좀 낫다가 다시 재발, 또 치료 재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게 오실 때는 대부분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마다 수면을 방해하는 가려움증, 발진, 혈관의 팽창, 화농, 그런 증상의 단계는 다르다고 해도 그 근본 원인은 내부 독소의 아우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해답은 효과적인 독소의 배출과 그리고 차단이겠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고 하시는 70대 남성분의 미소는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보상이었습니다. 자, 해독이 오장육부 어디엔들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만 가장 수혜를 받는 장기는 역시 간과 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분과 같이 지방간이 심하신 분들, 만성염증으로 변비와 설사를 오락가락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 모두 해독의 대상자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질환이 아니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느낌을 받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면, 내가 도대체 건강한 건지 아픈 건지 확신이 없다면 지금은 해독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